다가 많이 주셨네요.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에 관한 내용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게 기억하실 게 봐봐요. 제목 제가 먼저 정리하고 일단 312페이지 보니까 여기 외국인 그 다음에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입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여기 외국인이 뭐냐 해가지고 지금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외국인 등에 대해 쭉 나오죠. 그럼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외되는 게 뭐냐면 그죠,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외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 법인은 원칙상 외국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런데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밑에 313페이지 보니까 2번, 3번, 4번 있죠. 그러니까 사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자본금액 중 2분의 1 이상이 외국 자본이라면 내국 법인도 뭐다? 외국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에 관한 경우인데 여기서 취득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뭘 말한다? 소유권을 말합니다. 소유권만을 말합니다. 소유권. 부동산 등 취득했을 때 소유권을 말하고, 그죠? 소유권. 그리고 부동산 등 할 때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경우고, 그 다음에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있겠죠. 중요한 건 신고의 대상이 뭐냐면 부동산 등입니다. 부동산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그러나 허가의 대상은 오로지 뭐다? 토지에 한정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고의 대상과 허가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게 일단 기억하실 거. 자, 그래서 신고의 경우 해가지고 뒤에 보시면 314페이지에 제목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소유권 취득에 적용된다. 쭉 가시고, 그 다음에 4번, 자, 신고가 나오는데 신고의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계약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 외 원인에 의한 경우, 국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몇 개? 세 개가 있고, 계약의 경우에는 자, 계약 신고 기산점,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60일 이내입니다.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고, 계약 외 원인이라 할 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그 5가지 상속, 경매 등 쭉 있는데 이건 부동산 등 취득일부터 몇 월? 6월 이내라고 되어 있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계속 보유는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변경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이렇게. 자, 일단은 그러면 교재에 314페이지 보니까 밑에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는 언제부터라고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맞죠? 그리고 이때 계약이라고 할 때는 뭘 빼겠습니까? 그 위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제외되어 있죠. 그럼 뭘 빼고? 매매를 빼고 이 말입니다. 매매를 제외한 계약, 교환이라든지 정여라든가 그런 계약을 말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아셨죠? 그리고 계약으로 인한 경우에 과태료가 얼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죠? 그 다음 계약 외 원인이다 그럴 때는 언제부터?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외 원인이 1번부터 해서 5개 있죠.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확정 판결, 법인 합병까지. 그러면 요 기산점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1번, 2번이거든요. 그 계약 외 원인 옆에다가 적어볼까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부터 몇 월? 6월이죠. 그 취득일부터라는 게 상속은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매는요. 대금 완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대금 완납일부터 6개월 이내 아셨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가 아니라 경매로 인한 경우에는 대금 완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해하겠죠? 그리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유는 세 번째 줄 국적 변경이죠. 변경된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고 위반에 대한 제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자 토지 거래 허가인데 허가의 대상은 뭐라고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을 아니고 허가의 대상은 뭐라고? 토지. 그리고 허가는 효력 요건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고 그리고 허가 대상 지역구역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야문, 생, 굴 이렇게요. 이 네 개로 딱 특정되어 있습니다. 야문, 생, 굴 그죠? 그래서 지금 그 교재 보니까 허가사항 해가지고 박스 있죠? 네 개가 있습니다. 1번에 어디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군 그죠? 2번에는요 문, 3번에는 생 그죠? 4번에는 야문, 생굴 해가지고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뒤에 나오는 그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에 토지 거래 허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외국인에 관한 토지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그랬을 때 신청하게 되면 며칠이죠?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15일 이내에 미처리 시에는 기간 만료한 다음 날 즉 16일째부터 만 것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그리고 제재는 2대2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딱 간단하게. 그래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가지고 1번 있죠. 15일 이내에 그리고 2번에 보면 신고관청은 관계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구역, 지역 등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허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효력 요건이다라고 되어 있고 3번 벌칙 있죠. 몇 대 몇? 2대2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른쪽 신고 허가 절차가 나오고 신고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 등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정여계약이 있죠. 정여의 경우에는 정여계약서를 첨부하는데 이 정여를 제외하고는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 동그라미 밑 박스 안에 디귿 토지 취득 허가 신청 보입니까? 그때는 계약서입니까? 합의서입니까? 당사자 간 합의서를 첨부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서 요거. 그 다음에 또 작성 및 제출을 뭐 한다고? 대행이죠. 대행. 대행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전자신고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말이고요. 넘어가십시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처리 절차. 신고관청은 확인을 합니다. 등기부 등을 확인하는데 이건 우리가 제출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신고 확인증 또는 허가증을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등 관리. 자 이거 아까 신고관청과 시도지사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관계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줄었죠. 매 분기 종료일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신고관청은 허가 신고 사항에 대해서 매 분기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까? 제출입니까? 제출해야 한다. 그죠? 제출. 그리고 2번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다시 제출받은 날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딱 체크하시고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 그러니까 다 1월입니다. 1월 이내, 1월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한다. 주의하실 건 신고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다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전제하시고 그 다음에 위반했을 때 제재 보시고 우리가 아까 이 과태료도 감면 사유가 있잖아요. 그죠?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50% 감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사 시작 전에는 면제, 조사 시작 후에는 50% 감경 뭐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가 딱 나오면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외국인에 관한 허가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농지법상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도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금인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보고 계시는 327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한다 안 한다? 한다. 면제 의제되는 경우 없다 그랬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딱 나오면 대표 숫자가 5입니다. 뭐라고? 5요. 자, 갑니다. 일단 327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누구? 국장 또는 시도지사 딱 체크하시고, 국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그죠?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서 그 지정권자입니다. 국장은 2개 이상의 시도에 뭐한다? 걸치는 지역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동일한 시도 안에 전부 일부 지역에 대해서 듣고 있죠? 그래서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지정권자일 때 지정기간은 이쪽 거기 보입니다. 몇 년? 5년 기간 내에 해가지고요. 예, 그거 딱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국장일 때하고 시도지사일 때하고 기본 틀이 딱 나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어느 대상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느냐. 지정 조건이 있습니다. 지정 조건 보니까 지정 조건 자 뭐라 했죠? 투기가 그죠? 성행하거나 또요 지가가 급등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입니까? 지역으로습니다. 세 개 하셨죠? 선택이 아니고 투기 성행, 지가 급등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죠? 지역으로서 첫 번째요. 계획 수립 변경 지역입니다. 계획 수립 변경 지역. 두 번째 행위 제한 완화 그죠? 해제 지역입니다. 강화되는 지역은 아니죠. 세 번째 개발 사업이 그죠?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거나 그 인근 지역도 들어가죠. 그리고 국장, 시도지사 인정 또는 관계기관장 요청 지역에 대해서 5년 내 기간을 정해서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셨죠? 선택이 아닙니다. 투기가 성행하는 뭐 수립 변경 지역이나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아셨죠?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 지정이 딱 나오면 우리가 순서를 보면 먼저 그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공고를 하고 지체 없이 통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심의라고 할 때는 국장이라 할 때 국장은 누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도는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고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공고일부터 그죠? 공고일 며칠 후에 공고 5일 후입니다. 공고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통지한다 그럴 때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죠? 지정권자일 때는 뭘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등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시장 등은 지체 없이 그죠? 7일 이상 마고 7일 이상 공고 그죠? 15일간 열람케 하고 그다음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죠. 누구한테? 관할 등기 소장에게 통지까지 해서 이 절차에 이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일단 가끔 지문에 나온 걸 보면 요 시도지사를 거칩니다. 국장이 시장 등에게 바로 통지하는 경우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 그럴 때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재지정이 나오는데 지정과 재지정은 역시 뭘 거친다? 심의를 거칩니다. 근데 심의 전에 뭘 뒀죠? 의견 청취입니다. 국장이라면 시도지사, 시도지사라면 시장 등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 재지정한다. 그죠? 그리고 재지정, 축소, 해제 등의 경우에는 효력은 몇 발생한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공고 5일 후하고 요 즉시하고 그리고 지정하고 재지정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정조사 밑에 2번 가시면 허가구역에 공고, 통지, 열람 있죠? 공고해야 되고 그러면 다시 통지하는데 그 보니까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에다가 줄을 딱 그어 두시고요. 그리고 공고, 통지받은 시장 등은 언제까지요? 지체 없이 관할 등기 수장에게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숫자 미스하시면 안 됩니다. 꼭 체킹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 공고한 날부터 출고조 며칠? 5일 후입니다. 5일 후에 그죠? 재지정 축소 해제는요. 즉시 동그라미 2개 비교하죠 지금. 그 다음에 지정 해제 축소 그럴 때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커 다시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그 다음에 시장 등으로부터 축소 등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체 없이 그죠? 해제 축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토지거래 허가갑니다. 이제 이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문제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절차. 자 허가관청은 누굽니까? 시장 등을 말합니다. 오른쪽. 그 다음에 허가 대상 권리는 줄거죠. 허가구역에 있는 끊어요. 끊고 허가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아니죠. 여기 이거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개발사업이 진행 예정되어 있거나 그 인근 지역 포함되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에서 이거 허가구역에 있는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컷 건무 상관없죠. 그 다음에 대상구역은 소유권, 지상권 줄 다 긋고 전세권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인데 자 대가를 받고의 줄을 딱 긋고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인데 유상계약입니까? 무상계약입니까? 유상계약이라 해야 되고 계약만 됩니까? 예약도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공동 줄 딱 긋으세요. 당사자 공동 신청의 이야기 때문에 밑에다가 개공해가지고 X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누가 한다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번 허가 신청에 공동 허가 신청이라고 말씀드렸고 맞죠? 그때 토지 이용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은 언제까지 두 번째 줄에요? 이번에 등기일까지만 한다. 변경 제출하면 되고요.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 있죠? 요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가는지. 일단 그게 6번, 7번 있습니까? 토지 이용 계획하고 그 다음에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있죠? 두 개 이렇게 한번 체킹해 주시고
자, 그래서 뭐 어떤 서면들을 첨부하는지 정도 등은 이제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를 묻지는 않아요. 그런가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그죠? 유상, 계약, 그죠? 예약까지입니다. 예약에 대해서 이제 뭐 한다고? 거기 허가 신청합니다.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있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대상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 등은 어떤 조치를 하죠? 허가하거나 불허가, 그죠?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그리고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맞죠? 세 가지 경우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또는 불허가 했는데, 자, 선매 협의 사실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이번에 언제까지라 했죠? 15일 이내에 허가 변경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기간 만료한 다음 날 뭐라고? 자, 2번입니다. 밑에. 통지 처리가 미처리 시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에가 아니죠.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줄 다 끄고. 이게 당연히 그냥 읽어갈 때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가다 보면 실수하는 거죠. 이게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가 있는 게 아니고 다음 날 이 길입니다. 16일째부터. 그리고 세 번째,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뭐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허가 기준면적이 나옵니다. 기준면적. 일단은 분류만 먼저 해드리면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밖으로 나뉘어지죠. 안 밖으로. 도시지역 안은 뭡니까? 용도지역별 분류입니다. 용도지역별 분류고요. 도시지역 밖은 지목에 따른 분류다. 아셨죠? 이렇게 도시지역 안은 용도지역별, 도시지역 밖은 지목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상공농미 있죠? 기준면적 기억해야 됩니다. 기준면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상공농미 해가지고 미지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는요 짝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 위로 이렇게 짝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 180이었고 원래도 그죠? 180, 200, 660인데 원래 이 밑에는 같았어요. 숫자가 200이었고 180이었는데 토지거래 허가 요건이 강화되면서 하프로 줍니다. 녹지가 얼마? 100으로요. 주거 이게 미지정은요 하프니까 90으로 줄어요. 원래는 아래 위가 똑같았어요. 여기죠. 토지거래 허가 요건이 강화되면서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도시지역 밖 지목에 따른 분류 그릴 때 역시 배로 가죠. 예, 기타 해가지고 250 있고 그러니까 농지 원래 이렇게 돼요. 여기 농지 임야 그리고 기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얼마입니까? 500이니까 합화가 되겠죠. 250이고 배 1000입니다. 이해합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기억하기 쉬우신 대로 기억하면 돼요. 그다음 면적산 이게 면적이 이 면적은 절대적인 면적은 아니죠. 얼마까지? 10에서 300%까지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면 최소 얼마? 18에서 최대 얼마? 54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위에 있습니다.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뭐 한다?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면적 산정 특례가 나오는데 1단의 토지 있죠? 1단의 토지, 이 토지에 대해서 몇 년입니까? 1년 이내에다가 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의 거래로 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거래 1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 거래다 하는 것도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주거지역인데 이게 얼마냐면 300이었어요. 그러면 허가 면적 넘어갔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 지정 후에
지정 후에 뭐였다? 분할한 거죠. 어떻게? 절반으로요. 그러면 이제 150, 150이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러죠? 예, 아니지만 어떻게 한다고? 지정 후 분할하게 되면 거래가 아니고요. 뭐라 돼 있어요? 최초입니다. 두 번째 줄에 분할 후 최초의 토지 거래 계약입니다. 아셨죠? 분할 후 계약이 아니고요. 분할 후 최초의 토지 거래 계약은 기준 면적 초과 아셨죠? 거래로 본다. 됐죠? 딱 체크해 두시고.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기준가입니다. 첫 번째가 실수요성이라 보입니까? 실수요성 이거 저에 입혀 적죠.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 그러니까 허가 기준입니다. 허가를 해줘야 되는 기준의 첫 번째가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 간트말로 이걸 실수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부적인 내용 두고 큰 제목 먼저 보시면 돼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다음 페이지 338페이지 보니까 조금 많이 용어 헷갈리게 되죠. 그죠? 이걸 전체 제목으로 안 묻고 세부적으로 묻기 때문에 그 박스 안에 보십시오. 박스 안에. 1번.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에 뭐 계획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토지 이용 계획의 적합성. 요걸 이렇게 합니다. 계획 적합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주민생활 환경과의 적합성입니다. 생태계 보존이 있죠? 생태계 보존. 주민생활 환경과의 적합성. 주민생활 환경과의 적합성. 환경 적합성.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면적의 적합성. 네 개 기준을 갖추면 허가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가입니다.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봐요. 몇 년? 예, 토지 이용 의무 기간. 그러니까 토지 이용 의무 허가 받았을 때 이용 의무 기간은 5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택, 그죠? 주택, 복지, 농업, 축산 보입니까? 해당되는 용어를 자 주택 옆에 복지시설, 복지, 농업, 축산, 대체 토지는 몇 년? 2년,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 시행이죠. 사업 시행이니까 이게 몇 자예요? 숫자가 4죠? 사업 시행이 몇 년? 4년요. 그 다음에 현상 보존 그랬죠? 네, 보존하니까 5년이지. 보존할 때 5년. 일단은 2년, 4년, 5년이니까 실제 시험에서 3년이 튀어나왔어요. 3년 그러면 논 적도 없잖아. 네, 그래서 답이겠지. 그래서 2년, 4년, 5년 연결하는 거 이 정도.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의무 예외 뭐 참고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에 관한 조사를 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허가관청은 언제요? 매년 1회 실태조사 이러면 돼요. 매년 1회 실태조사 이렇게 들었죠? 예, 허가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자, 두 번째 줄에 체크하셔야 돼요.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문서로 하고 이행기간은 맨날 3월 이내에 줄다 끊고 이행명령은 문서에 의하고 그 기간은 매달 3월 이내로 한다. 그죠? 3월 이내로.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그러니까 보시면 그죠? 이행명령을 할 거고 이행명령은 뭐라고요? 문서로 하고 매달 3월 내에 그래서 그리고 이행 안 하면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 강제금은 토지 취득 가격이 되죠. 이 토지 취득 가액이 바로 그 박스 맨 마지막에 돼 있어. 뭐라고? 그죠? 실제 거래가 토지 취득 가액, 토지 취득
가액의 100분의 얼마? 10 되죠. 100분의 10 이내로 이게 실제 거래가를 말한다. 그러면 이 10%가 최대죠. 1757 해가지고 방임 전기 4개. 그래서 1757 그러면 돼요. 방이 뭐겠어요? 방치. 임은 불법 임대죠. 임대. 이것은요. 변경. 그 다음에 기타 이래가지고 1757 이렇게 하면 돼요. 입에 붙죠. 저것도 바꿔서 나와요. 유리. 그래서 이행강제금 그 유리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서 기억하실 건 첫 번째 줄 봐봐요. 오른쪽에 첫 번째 줄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반복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딱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 그 이번에 이용 의무 기간 지나면 강제 못하죠? 세 번째 갑니다.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 강제금은 즉시 중지하는데 명령 이행 전에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면제한다, 징수한다. 그거 체크하시고 징수한다. 그래서 3번 지문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그 이제 허가라든지 이신청이라고 있잖아요. 이신청은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신청입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뭐 한다고? 이신청은 줄 거세요. 언제부터? 1월. 처분받은 날부터 1월 이내입니다. 처분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라고 되어 있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매수 청구는 허가입니까? 불허가입니까?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입니다.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자 줄 거요. 도달주의입니다. 이거는 통지받은 날부터 1월입니다. 처분이 아니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줄 거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매수가는 뭐 기준이다? 공시지가 기준 줄을 딱 것이고 그 다음에 매수청구방법 참고하시고 오른쪽 갑니다. 자, 허가 의제되거나 이제 면제되는 경우들인데 국가 등이 하는 토지 거래 계약은 뭐다? 예, 밑에 보시면 나오죠. 국가 등이 그 일방이나 양방일 때는 시장 등과 밑에 두 번째죠.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때는 뭐 한 것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보고 있습니까? 343페이지 있죠? 예. 그리고 넘어갑니다. 체크해 드리는 건 보시면 돼요. 국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경우에도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마지막 줄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허가 간주죠? 그 다음에 허가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특히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박스 안에. 경매하고 토지 수용 줄 다 긋고 우리가 경공매 차이를 묻잖아요. 가끔 지문에 보면 경공매 차이를 물을 때 경매의 장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경매라든지 토지 수용은 토지거래 허가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오른쪽 인허가 등의 의제가 나오는데 주의하실 건 농지증 발급 의제, 검인 의제 되는데 아까 그랬죠. 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가 면제되거나 의제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거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선매제도인데 선매제도는 일단 제목 있잖아요. 그죠? 거기 이렇게 15일하고 50일을 자,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가 그죠? 허가 신청이에요. 허가를 신청하잖아요. 신청하게 되면 며칠이냐?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통지죠.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합니다. 아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받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든지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신청받은 날부터 몇 월입니까? 1월이죠. 1월 이내에 뭐다? 선매자 지정입니다. 지정해야 되고 그리고 선매자 지정한 날부터 15일입니다. 그죠? 15일 이내에 선매 조건 통지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선매 조건을 통지하고 그리고
선매자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몇 월? 1월, 그죠?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 완료. 그리고 시장 등의 협의조서, 선매 협의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딱 보시면 기간이 뭐예요? 15일 아니면 뭐예요? 1월이죠. 15일, 1월. 요것만 딱 기억하시고. 아까 매수정구는 매수가가 뭐였죠? 공시지가 기준이고. 선매는요. 선매는 감정가 기준입니다. 이 사람 예전에 이거 보면 중매로 선본다는 생각이 나서 선매 아셨죠? 뭐라고? 감정가 기준이 아셨죠? 감정가. 자, 일단은 15일, 1월 말씀드렸고, 자, 보시면 선매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위에 보니까 대상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용 토지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 박스 바로 위에 있죠? 딱 그것만 줄 기억하면 돼요. 협의 매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그러면 밑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동그라미죠? 예, 두 번째 줄에 처리 기간 내 보입니까? 이게 뭐예요?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협의 사실을 알려야 되고, 동그라미 2번 허가 신청 있는 날부터 며칠입니까? 1월 이내에, 여기 있죠?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선매협의는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몇 월? 예, 15일 이내에 협의 조건, 선매 조건을 통지하고 1월 이내에 만다 선매협의 끝내야 되죠? 완료입니다. 그리고 선매협의 조서도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허가관청에다가 제출한다.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 사실 언급되는 내용은 요겁니다. 협의가 불성됐을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답니까? 허가 또는 불허합니까? 허가 또는 불허합니다.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불허가 처분을 통보해야, 이게 아니고요. 허가 또는 불허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매가는 뭘 기준으로 하죠? 감정가 기준 줄 다 긋고, 그 다음에 이 허가 관련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이것도 가끔 나왔었는데 두 번째 줄 뒤에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얼마?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금액 이하입니까?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재가 나오는데 이런 이제 허가 등 해가지고 따로 위반에 대한 벌칙과 더불어서 제재가 허가 취소 등의 그죠? 제재가 이루어지고 3번에 취소하기 전에 뭘 거치죠? 청문을 실시한다. 그리고 2번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이건 뭐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1대1입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자의 권리 의무는 그 승계인에게 이전된다. 뭐 제목만 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50페이지 아까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실태조사하죠. 그죠? 매년 1회 실태조사하는데 자 지가 동향을 조사하는데 누가 합니까? 국장 시도지사는 딱 꺼세요. 주어가 뭐라고? 국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 1회죠. 그죠?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입니다.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 변동률 조사를 하고 그리고 3번에 시도지사는요. 관할 구역의 지가 동향을 조사합니다. 들었죠? 예, 국장은 연 1회 전국의 지가 변동률, 세 번째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가 동향 및 토지 거래 상황 이렇게 딱 체킹하시고 넘어갑니다. 잘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허가 대상 지역구역이죠. 허가 대상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에 관한 내용,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은 10에서 300%까지 조정이 가능하고 도시지역 안팎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허가 기준이 있었죠.
이거 허가 기준을 갖추면 허가해야 되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이용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되죠. 이용 의무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하게 되면 이행 명령을 하게 되고,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뭐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예, 이렇게. 그리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되는데 그 공익사업 목적 토지라든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죠? 선매 협의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매 절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매 절차다 그러면 15일 아니면 1월이고, 선매가는요 감정가 기준이고,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아셨죠? 이 신청하고 매수 청구하고 딱 다 넣으면 1월 이내거든요. 이 신청은요 처분받은 날부터 1월 이내고, 매수 청구는요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입니다. 예, 그 사이사이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칙 및 벌칙 가시면 포상금이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법상에 포상금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 사유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양대무부였죠. 근데 지금 요 박스 안에 보시면 1번, 2번은 거짓신고고 3번, 4번은 토지 허가 있죠. 허가 관련 내용입니다. 들었죠? 예, 그리고 포상금 지급 요건도, 포상금 지급도 위반 그 신고 사유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그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 외, 즉 허가 등의 경우하고 두 개가 다른데, 자, 포상금의 경우가 우리가 일단 지급 요건 한번 보십시오. 1번이 뭡니까? 포상금 지급의 요건. 첫 번째가 과태료 부과죠.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은 위반 사유를 입증했다는 거죠. 과태료 부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이거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똑같죠?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세 번째가 뭡니까?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입니다. 이행명령.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 보십시오. 지급할 때의 비용은 우리가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국고 보조가 됐죠. 여기는요 시군구 재원 충당입니다.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되니까 이거 틀림없이 떼물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예. 하여튼 앞에 공직사법의 포상금하고 구분하세요 하셨죠? 그런 일부 국고 보조가 되는데 이건 시군구 재원 충당이고, 그리고 포상 금액도 두 개가 달라요.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죠. 과태료가 얼마예요?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받잖아요. 얼마? 취득가액의 얼마?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짜리잖아요. 20억짜리니까 곱하기 취득가액 5 하면 얼마입니까? 5의 10. 얼마? 1억이 1억입니다.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1억이에요. 1억에다가 몇 퍼센트라고? 20%를 보상금 줘요. 그러면 1억에 20%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2천만 원인데 이 보상 금액이 최대가 뭘 넘어갈 수 없어요. 1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 그러니까 1천만 원보다 적거나 같아야 돼요. 이해하겠죠? 과태료 부과 금액의 얼마?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1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가액이 20억짜리였다면, 그죠? 거짓 신고하면 취득 가액이 5%니까 1억이 과태료죠. 1억에서 얼마? 20%면 2천만 원인데 얼마밖에 못 받아요? 1천만 원까지, 그죠? 그 외에는 얼마?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급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두 번째 줄 1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고발은 한 건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절차가 나오는데, 자, 1번에 위반행위 신고서 뭐입니까? 위반행위 신고서 제출. 그러니까 위반행위, 이게 절차를 딱 보면 우리 공인중개사법보다는 더 구체화되어 있죠.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그러면 두 번째 수사기관은 요 제출했고 위반한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관청. 그러면 이제 여기 신고서를 누구한테 제출했겠어요? 신고관청,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그러면 이번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종료했는지 혹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때는 허가관청에다 알려주죠. 그러면 요 신고관청이 허가관청이 뭐한다? 제출받은 경우에 여기 제출 다음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 결정을 하고 다음에 결정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신고인에게 통지입니다. 신고인에게 통지를 해주죠. 그럼 신고인은 다시 누구한테? 다음 페이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 지급 신청서를 신고 허가관청에다가 제출하겠죠. 제출하게 되면 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신고 허가관청은 다시 몇 월입니까? 2월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월이었죠. 1월 이내에 지급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지급 신청서 있죠.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신청서 접수 2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차이가 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고방법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그랬죠. 지금 1번이 공동신고입니다.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균분 원칙이고 뭐다? 약정 우선이고 이번에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각각 그랬죠. 이건 뭐냐면 중복 신고를 말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하고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예. 그죠?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 관리를 보십시오. 자, 주어가 국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입니다. 구청장은 크다시고 부동산 정책 등 정보를 부동산 정보 종합 관리 그러면 돼요. 부동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해하겠죠? 그리고 2번으로 바로 가요. 거기까지만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컷. 부동산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는 구축 운영해야 됐죠. 의무였고 부동산 정보 체계는요. 구축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비교하시면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3번 보십시오. 제가 체크하는 거 보세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쪽에 2번입니다. 지금 오른쪽 3번 권한 등 위임 위탁에서 동그라미 2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크다시고 쭉 가서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나 부동산 정보 체계의 구축 운영을 위탁할 수 있죠. 그 수탁 기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한국감정원을 말합니다. 한국감정원. 됐죠? 그리고 약 나온 김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 뒤에 뭐 적을까요? 의무라고 적으시고 부동산 정보 체계 구축 운영 가능이라고 하셨죠? 볼 때마다 자꾸 구분 2개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전자적 처리해가지고 이거 뭐 참고하시는 정도로 족합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시험 다 돼가면 뭐 한번 보든지. 그 다음에 위반에 대한 벌칙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모아서 보지 마요. 헷갈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의 벌칙과 과태료만으로도 머리가 아파요. 여기서는 그냥 파트에 넣을 때 아 그렇구나라는 정도로 그죠? 인식하시고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